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볼보차 굉장히 많이 리뷰하고 있었죠. 야, 나 요즘 볼보 좀 많이 가져왔다고, 뭐 볼보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희한하게 볼보에서 새로운 모델들, 그러니까 연식 변경과 조금 뭔가 에디션 모델들이 그냥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서 때마침 보여드리는 거지, 뭔가 이게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광고 좀 주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볼보차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뭐 XC60, XC90, 뭐 S90, V90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볼보차 리뷰하면은 볼보차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는 소비자층이 있고 고객층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볼보 하면은 약간 그 점잖고 뭐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실속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에디션 모델이 출시했다는 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전 계약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전 계약 15분 만에 150대가 그냥 한순간에 완판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뒤에 있는 볼보 S60 R 디자인 에디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볼보에서 만든 조금 더 젊고 영한 그런 모델인 볼보 S60 R 디자인 에디션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디션 모델을 하면 조금 더 특별한 색깔들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튀는 거 좋아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S60 R 디자인 에디션 역시도 비슷합니다. 150대 대부분이 흰색, 검정, 은색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색깔 무슨 색이에요? 레드예요. 이 컬러의 이름은 퓨전 레드라고 하는 색인데요. 국내 150대 중에 단 3대만이 이 퓨전 레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 너무 이쁘지 않냐? 난 그동안 볼보 하면은 약간 검은색이나 실버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야, 볼보는 약간 이런 무난한 색이 이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퓨전 레드 딱 보고서는 와, 이게 볼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차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매층을 그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둘러보면은 전체적으로 몇 개 나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볼보에서 이런 좀 파격적인 에디션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 볼보에서도 이전에 에디션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XC60, 뭐 XC90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판매가 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S60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C60이나 XC90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확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S60 어때요? 이 S60 같은 경우에는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다 보니까 약간 일반 외관도 조금 더 스포티하고 가격도 나름 딱 중간이에요. 원래 볼보 하면은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두 가지 트림 있잖아요. 하지만 이 S60 R 디자인 에디션은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요. S60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정도 하고요. S60 R 디자인 에디션이 딱 그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5,100만 원이죠. 그리고 인스크립션 가장 위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300만 원 비싼 5,400만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R 디자인 생각보다 옵션 뭐 괜찮은데? 나는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볼보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영한 젊은 오너분들 타겟으로는 딱 맞는 거죠. 외관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뭐 달라진 점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R 디자인 에디션이라 그러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달라졌나 딱 보면은 느껴지지 않아요? 블랙 하이그로시, 이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프론트 범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 이제 몰딩 부분들이 원래 이제 크롬이었잖아요. 하지만 다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더 무게감을 준 거죠. 이런 디자인들 때문에 사실 볼보 S60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젊은 오너분들이 좀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검은색으로 하면 이게 티가 잘 안 나잖아. 검은색이 그냥 블랙, 잠깐만. 아니지. 검은색 했는데 블랙 포스처럼 다 검은색이면 더 이쁘려나? 화이트를 선택하면 블랙 앤 화이트, 뭐 화이트 앤 블랙 국민조합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볼보가 재미난 게 있어요. S90 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독일 차랑 어쨌든 좀 경쟁 아닌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일본 차도 원래는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일본 차 판매량도 거의 없고 뭐 비교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볼보 브랜드 차들이 재미난 좀 틈새 시장을 좀 많이 공략을 합니다. S90도 그렇고 S60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대의 가격이라면은 뭐 C클래스
C클래스나 3 시리즈 같은 차를 할 수 있는 금액대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옵션들과 사이즈를 보면은 조금 더 커요. 대표적으로 S90이 5 시리즈나 E클래스의 가격인데 크기는 거의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또 달라진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 요 휠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자세히 안 보면은 뭐야 이거 인스크리션에 들어가 있었던 19인치 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보면은 하나의 스포크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검은색 무광으로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인스크리션 보통 이제 상위 모델들이 휠이 더 이쁘거든요. 보통 이 S60R 디자인 에디션이 개인적으로 인스크리션이랑 휠 디자인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이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야, 확실히 이 차 자체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거는 그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는 게 좀 더 무게감이 있긴 하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젊고 영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5,100만 원에 이 정도 디자인의 이런 색깔의 이런 구성이면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볼보, 약간 이게 근데 그 마크를 보면은 살짝 조금 촌스럽지 않냐? 요거 정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었어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좀 아쉽죠. 이게 근데 사람들마다 차이니까. 야, 트렁크 왜 이렇게 넓냐 이거? 야, 씨, 트렁크 공간 넓다이. 이 밑에 배터리 들어가 있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하지만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표로 보시죠. 태권 V 방향제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태권 V 방향제는 이 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보면 띠 있죠? 이거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발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런칭 이벤트로 이 본품을 하나 구매하면 크리스탈 에디션이 1+1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울프하몬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B5, 뭐 B6, T8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S60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에 B5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뭐 모멘텀, 인스크립션, R 디자인, 에디션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마력에 35토크고요. 연비가 뭐 요즘에 알겠지만 얘가 2.0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비도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데 11.7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차체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그 사이즈에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 보니까 운전 성능, 그러니까 운동 성능도 어느 정도 잡고 연비도 같이 가지고 가는 나름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볼보에서 이 S60 R 디자인 에디션을 출시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 S60의 매력은 또 뭘까요? 딱 이 금액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게 C클래스랑 3 시리즈 뭐 A4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뒷좌석 되게 좁거든요. 하지만 뒷좌석 어때요? 패밀리카로도 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은 좀 없다, 이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볼보가 야, 이거 우리도 이런 스포티한 모델도 있고 조금 더 영한 젊은 오너분들 한번 좀 끌어보자 해서 이 R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죠. 굉장히 공간도 넓고 패밀리카로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인스크리션에 들어가는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돼요. 여기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뭐 컵홀더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C타입은 이쪽에 2개가 C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좌우 독립 공조기와 B필러의 공조기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옷이 되게 지금 부한 거 입었잖아요. 좀 펌퍼짐한 거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앉았을 때 편해요. 이게 진짜 막 수치적으로 조금 뭔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몸으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아마 보여질 거예요. 카메라 앵글로도 좀 보일 텐데 그냥 편해요. 이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뒷좌석이. 단 아쉬운 게 뭔지 알아? 시야가 답답해. 이 유리 자체가 이 도어 트림이 뒤쪽에 보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의 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시야가 이쪽 뒤는 살짝 답답하다. 근데 뭐 엄청나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뒷창문 유리가 다 안 열리는 차들도 있잖아요. S60 이렇게 뒷창문 열어보면 거의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살짝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은 뒷유리 커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동입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볼보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어? 안전은 기본이야. 이 볼보는 안전에 대한 옵션은 전 트림이 다 똑같습니다.
요게 하만 카돈이 들어가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 스피커, 기본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고요. 인스크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워 미키스, 그게 사실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스피커의 차이를 좀 뒀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나쁜 그런 소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얘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지 않냐? 이게 근데 진짜 재미난 게, 요렇게 디자인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욕먹은 브랜드가 있어요. 쌍용이 티볼리가 대성공 이루고, 뭐 코란도도 그렇고 다 그냥 티볼리 뭐 소중대로 만들어 놓고 욕먹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볼보도 외관 디자인이랑 실내 디자인이랑 다 비슷해요. 왜 얘는 성공하고 쌍용은 망한 거지? 너무 우려먹어서 그런가?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지금 S60 R 디자인 에디션에 빠졌는데, 아리아, 요거 T맵과 연동돼 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게 S60 R 디자인 에디션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리아가 대답을 안 해요. 아리아! 거기 있니? 없는데? 집 나갔어요. 너네들 도대체 애 잘해주라니까. 얘들이 못해주니까 애가 나가잖아, 집을. 돌아와. 빨리 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진짜 필수야. 왜냐면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게 솔직히 좀 불편해요. 이런 공조기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막 엄청나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 볼보차 시승차를 받으면은 아리아를 찾아요. 아리아 이거 뭐 해줘? 아리아 내비 어디? 아리아 뭐 공조기 뭐 꺼줘? 아니면은 뭐 열선 시트 핸들 뭐 켜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빠지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차가 정차돼 있을 때 조작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뭐 너무 덥거나 그러면 저기 조작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행할 때는 손이 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아리아가 굉장히 필수예요. 이것도 스칸디아나비아 디자인이라고, 이 스웨덴의 그 밤하늘의 그 오로라가 빡 비춰줘가지고 이 크리스탈 비제 기어에 비춰가지고 실내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거 알지? 오로라 포스냐? 오레포스. 오레포스면 오레오가 만든대요? 기어 노브가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근데 인스크립션 가장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털 기어가 이제 장착이 되고요. R 디자인 전용 레더 스포츠 3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뭐 이게 블랙 하이 그릇이 추가가 되고 살짝 디자인 바뀌고 그 정도만 바뀌고요. 페달도 살짝 바뀌어요. 스포츠 페달이 들어가서 젊어 보이는 크롬이나 이런 것들,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 집어넣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석에 딱 앉으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일반 S60들보다도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자세하게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해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금 이전 모델보다 직관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같이 안 갈 거냐? 가자. 저는 항상 운전할 때 진짜 거짓말 뻥 하나 안 치고 그냥 안전벨트를 항상 매거든요. 차를 처음 탈 때부터 습관이 들여서 그런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에는,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볼보가 극악인 게 뭔 줄 알아요? 만약에 안전벨트를 풀죠, 그러면 이 띵띵거리는 소리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만 이제 주행하다 보면 꺼지거든? 근데 볼보는 그런 거 없어. 소리 계속 꺼지고 계속 나. 그냥 죽었다 끝까지 나. 아우 시끄러워. 그만큼 안전에 이제 진심인 브랜드가 바로 이 볼보라는 거죠. 이 기어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이 기어를 바꿀 때 뭐 후진이랑 드라이브할 때 한 번에 그냥 두둑두둑 넘어가잖아요. 볼보 안 그래. 두 번씩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실수로 드라이브를 넣어야 되는데 막 중립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후진에 넣어야 되는데 드라이브에 있다든지 이런 거를 헷갈리지 않게 이런 변속을 좀 불편하게 해놨어요.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중립에 넣었는지 후진에 넣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긴 하더라. 그지? 자, 그리고 나는 이 S60을 처음 타면서 놀라웠던 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S60 R 디자인의 소비층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S60이면은 모든 분들이 소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 이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세팅 자체가 개 타이트해요. 진짜 딱딱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처음 타고서는 와, 볼보에서 이런 주행 느낌이 난다고? 이걸 느낌을 빡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볼보라는 브랜드 생각하면 약간 뭔가 좀 얘는 그냥 실속 때문에 사는 거고 뭔가 다이나믹한 주행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볼보차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반응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세팅도 단단해요. 얘가 지금 2.0 250마력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냐면 이제 진짜 얘 2.0밖에 없어요. 더 배기량도 없고 뭐 디젤도 없고 그냥 가솔린 무조건 마일드 하이브리드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밖에 안 들어가요, 볼보는. 근데 무슨 차이냐면 이 2.0이 11.7km 공신연비인데 연비 주행하거나 그냥 좀 그냥 평상시처럼만 달리면 13km 이상 무조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파워풀한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 2.0이면 살짝 그 허당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악셀을 밟았는데도 그냥 좀 반응 굼뜨고 뭔가 좀 느리고 뭔가 답답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기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속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전기 모터와 2.0 가솔린 엔진이 같이 반응을 해줘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즉각적이고 힘있게 나가요.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좀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그런 좀 시니어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존에 그냥 부드럽고 나름 그냥 좀 탄탄한 볼보를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 서라운드 뷰 안 들어가요. 후방 카메라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요거 360도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인스크리션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천천히 달렸는데 생각보다 스포티한 주행도 하면 반응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뒤에 승차감은 어때요? 뒤에도 근데 좀 약간 딱딱하지? 확실히 좀 딱딱하긴 해요. 일반 볼보에서 느끼기 힘든, 그러니까 볼보가 기존에도 좀 딱딱한데 이 R 디자인은 조금 더 딱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더 통통통 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탄탄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에 맞춰진 포커스라서 좀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이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평상시 효율, 뭐 고성능인데 고성능으로 바꾸게 되면 악셀과 브레이크 반응은 좀 많이 바뀐다. 조금 더 묵직해져요, 이 반응이. 기본적인 볼보 모델이었으면은 이런 모델에 대한 변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오너분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듭니다. 이 S60을 보면서 패밀리카로도 분명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영한 디자인의 볼보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R 디자인도 확실히 좋긴 한데 오디오라든지 편행인이 조금 더 들어간 300만원 좀 더 추가한 인스크리션이 땡기긴 한다. 근데 디자인은 이게 넘사벽이, 이게 차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 그릴 좀 바뀌고 휠 디자인 좀 바뀌고 뭐 이런다고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 뭐 실내는 뭐 페달, 그다음 스티어링 휠 뭐 이런 조금 뭐 시트 포지션 느낌 달라진다고 뭐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는요 작은 차이가 진짜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S60 R 디자인을 실제로 타보고 만나보니까 일반 S60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볼보에서 새로 나온 볼보에서 좀 색다른 R 디자인 에디션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볼보에서도 이런 차가 나오긴 하다. 이거 도로에서 여러분들 S60 이 퓨전레드 보면요 로또 사셔야 돼요. 국내에 딱 3대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대 이제 시승차로 빠졌기 때문에 2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차 살 때 좀 이렇게 희한 색깔 좋아하거든요. 근데 흰색도 이쁘긴 하겠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들어가겠습니다. 으치. 근데 이거 어떻게 집어넣냐? 어?